내러티브 코칭 12장 스토리를 탐문하는 방법.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다. 프리드라 프롬 라이만. 코칭의 최고 강점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질문의 활용입니다. 내러티브 코칭의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현재 순간에서 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스토리에 관해서가 아니라 스토리 속으로 탐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에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질문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고객의 알아차림을 높이는 질문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이 스토리, 이 순간에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코치는 질문이 고객의 정곡을 건드리면 어떤 것을 잉태한 잠시 멈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을 개발할 때 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약 그러한 심오한 잠시 멈춤이 이미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그런 질문들을 가능하고 강력하게 하는 정지 상태라면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멈춤은 코치의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고 질문에 의한 씨앗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것의 기초는 코치가 코칭 세션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이 고객의 고통과 해방의 자료가 포함된 고객의 스토리에 있다는 기본적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스토리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속으로 탐문하여 가능한 현재의 순간에서 대화합니다. 이 장에서는 4개의 관문을 통해 탐문 능력을 향상하게 하는데요. 탐문을 위한 간단한 구조를 사용하고 은유와 유추로 작업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에서 탐문은 마인드셋,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의사소통 행위,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2가지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1. 자기의 현재 단계와 상태에 알아차리기 2.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발견하기 3. 문턱 인계점을 넘어가는 문을 발견하기 4. 자기의 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코칭 프로세스의 지도 그리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한 대답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고객이 대답하려고 하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이것은 여전히 옳은 질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진심인가? 고객이 그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 변화할까? 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내러티브 코칭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정보의 수집이나 설명의 증명보다 변혁적 경험을 생성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의 기초는 정확한 설명이란 있을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정보가 더 나은 선택, 기본적 수준을 넘어서는 선택을 보장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이는 정보의 가부화에다가 유행어, 약어, 브랜드의 홍수 속에 있는 많은 고객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러티브 코칭의 또 다른 매력은 규범적 진단 척조와 표준 전문적 담론보다는 살아온 인간 경험과 가용한 내러티브 소재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에릭슨의 활용 원리에 맞춰 저항을 최소화하고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되도록 고객 자신의 언어로 탐문합니다. 라포 향상만이 아니라 고객과 코치가 현재 순간에 더 머물고 나타나는 것에 닻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알렉산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변화를 좌우하는 결정적 핵심은 과거에 뿌리를 두는 것을 설명하는 해석보다는 오랫동안 가졌던 기대와 상충되는 직접적 경험이다. 통찰력의 역할이 2차적이고 강력한 통합 요인이라는 점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지만 통찰력에서 경험으로 초점이 바뀐다. 중요한 것은 분석이나 조급한 계획을 통해 고객을 분리하는 것과는 반대로 계속 고객 자신의 내레이션 경험을 근거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까? 와 같이
상상하는 미래로 데려가는 질문 대신 미래에 대해 말해보니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이슈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나중에 다른 이슈들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내러티브 질문들은 현재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그 안으로 낙하하는 것과 같이 본질상 수직적이어서 초원에 펼쳐 있는 울타리 기둥을 하나씩 연결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수평적 접근법의 질문들과 대조적입니다. 그것은 코치가 질문해서 고객이나 대화를 어디로 데려가기보다는 매 순간 모든 순간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방향을 바꿔 안내하고 있나요? 에너지가 막혀 있고 위치가 잘못된 것은 어디인가요? 이 대화에서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 둬야 할 곳은 무엇인가요? 질문의 심화. 코치의 질문은 고객이 자기의 내적, 외적 경험과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도록 초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슈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끝나 결과적으로 이슈는 지속됩니다. 스스로 돌파구로 가는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길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코치의 이해는 부차적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의 목적 달성에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치의 탐문이 갖는 기본 목적은 고객이 더 명료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코칭에서 더 많은 정보의 수집은 나중에 보면 관련된 것도 많지 않고 주로 코치 자신의 필요해야 한 것이 많으므로 어쨌든 필요하지 않으며, 코칭은 고객에게 새로운 문인,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 코치의 탐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어가 설명했듯이 범인을 추적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스토리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코칭이란 대화의 구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어떤 사람의 발달 프로세스에 동반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보다는 이 스토리,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변화 프로세스가 무엇을 질문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본래 성장이라는 인간됨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한 코치의 이해는 부차적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코치와의 작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고객의 목적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탐문이란 고객에 관한 질문 방식이 아니라 고객에 맞춘 진정한 호기심으로 고객과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객의 스토리 밖에 서서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옆에 서서 고객과 함께 스토리 안으로 탐문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질문한 것에 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톰킨스와 롤리가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고객이 정말로 질문받고 싶어하는 다음 질문이 무엇일까? 이와 동시에 고객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문턱 임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질문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고객이 처음에 대화와 자기 자신에게 안주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느끼고 원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느립니다. 코치가 고객을 재촉하거나 고객이 신문당한다고 느끼면 대부분 어떤 스토리와 자기 자신의 부분은 털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코칭 세션에서 일어나는 일과 고객과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것에 리듬과 속도를 맞춥니다. 내러티브 코칭에서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자기 스토리의 어떤 측면, 다시 말해 에고와 이성, 합리화에 의해 감춰져 있지만 동작,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용 가능해지는 측면에 접근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현존하고 자기 신체에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내러티브 코칭의 소매틱 방식과 질문들을 계속 통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스토리를 말할 때 몸에서 어떤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알아챌 수 있나요?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나요? 손을 배에 대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사처럼 서서 말하면 어떤지요? 다음을 위해 나는 사람들에게 감정과 느낌이 자기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질문합니다. 고객의 살아온 경험과 프로세스에 근거합니다. 고객 내면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까지의 배움을 통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닻을 식별합니다. 고객 자신을 개발하고 이슈를 해결하는 에이전시 느낌을 높입니다. 코치인 내 작업이 아니라 고객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지네트 파리스가 관찰했듯이 정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몸에는 항상 나타납니다. 몸이 더는 안 돼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주어야만 한다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고객이 요즘 직장에서 일어난 변화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어깨 부분이 계속 뭉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한 반응을 투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분명 스트레스 반응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현재 경험, 그 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이런 경험에 대한 탐문을 해나가면서 그는 자기가 부인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칭 세션에서 고객이 스스로 진실을 더 충분히 경험할 만큼 천천히 시간을 갖고 자기 스토리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게 되면 그것이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경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찾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탐문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고객의 여정에 함께 동행합니다. 더 깊은 탐문을 위해 나는 때때로 스토리의 형성과 관련되었을 때 특히 고객이 말하는 스토리와 관계가 있는 자세를 스스로 해보게 합니다. 이것은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즈와 연상을 활성화해 주어서 고객의 현재 스토리와 그것이 자기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알아차림을 심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함께 이 자세나 몸짓을 더 건강한 새 스토리와 정렬된 것으로 바꾸는 최종 프랙티스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와 지식에 더 많이 접근해서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러티브 코칭에서 갖는 궁극적인 소명감인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전인으로서 자기 이슈로 들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스토리를 말하고 더 전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4개의 관문 활용. 나는 코치와 고객이 함께 작업할 때 코칭 세션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에 대한 반응 방식의 파악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몸을 사용한 이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의 기초는 다양한 철학적, 영적 전통이 있는 차크라 시스템입니다. 이 관문들은 신체에서 에너지 흐름의 접근 지점들로서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하나의 구성물이라는 것은 애착 패턴과 상호 조절에 대한 신경과학에서 지지되는 관점으로 직감과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에너지, 지식이 흐르고 차단되는 곳은 어디이며 정렬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4가지 관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다루는데요. 심화 과정의 수강생들을 위해서는 능력 향상을 위해 다른 4가지 관문을 더 소개합니다. 이 관문들은 또한 공간을 확보하고 상황을 읽으며 고객이 더 많은 정보로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코치의 능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잔 그린버그가 자기 작업에 대한 설명에서 심리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분리된 태도로 외적 사건을 말하다가 자세히 설명하고 관계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내적 감정으로 초점을 이동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감정에 쉽게 접근한다 라고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사람들을 자기 머릿속, 자기 스토리에서 꺼내 생생하게 느꼈던 경험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원하는 실행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개의 관문, 초점, 생각. 4개의 관문, 손을 머리 위에 둔다. 목적, 이해한다. 초점, 감정. 4개의 관문, 손을 심장 위에 둔다. 목적, 의미를 부여한다. 초점, 존재. 손을 복부 장 위에 둔다. 목적, 결정한다. 초점, 행동. 4개의 관문, 손을 엉덩이에 둔다. 목적, 소명감을 갖는다. 신체를 관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코칭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과 코칭을 공식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4개의 관문을 사용해서 코치 자신과 고객이 모두 저마다 가진 스토리의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자기의 소매틱 지식을 더 알아차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관문들이 코치에게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생각. 관문 머리는 우리를 생각과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코치가 작업할 때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지원하며 고객이 현재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감정, 관문 심장은 의미의 원천으로 우리를 가치와 감정과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코치의 작업을 인간화하는 능력을 지원하며 고객이 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돕습니다. 존재. 관문 복부는 우리를 본능과 근거를 둔 알매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코치가 작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며 고객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행동. 관문 엉덩이는 우리를 하반신과 동작과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코치가 알고 있는 것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며 고객의 실행을 돕습니다. 이 4가지 관문 모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고객의 마음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코치가 그냥 그 프로세스에 접근하면 현재 진행되는 것을 고객이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고객과 함께하는 탐문 프로세스로 활용할 때 고객에게 자기 손에 주의를 두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해 몸 지식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손에 집중하면 고객이 머리에서 나오게 되므로 그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고객이 가진 질문이나 결정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고객의 손을 신체 4군데의 한 지점에 놓게 합니다. 각 관문에서 질문은 모두 동일합니다. 내 몸에서 이 부분의 알미, 내 질문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코치는 고객이 찾는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이 4개의 관문을 위아래로 이동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관문에서 또는 관문들 사이에서 차단된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고객과 함께 그 관문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탐구 작업을 합니다. 무엇을 알으셨습니까? 무엇을 놓치셨나요? 여기에서 흐름을 복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지요? 고객이 완전하게 느끼고 흐름의 느낌이나 적어도 흐름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느낌을 느낄 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당면 작업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시. 머리 관문을 사용하면 고객은 현재 역할에 계속 머물지 여부에 관해 생각할 때 자기 스토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가슴 관문을 사용하면 고객은 전에 알지 못했던 슬픔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복부 관문을 사용하면 고객은 먼저 두려움을 느끼지만 깊은 호흡을 통해 억눌렀던 모험심을 발견합니다. 엉덩이 관문을 사용하면 고객은 다른 선택지를 탐구하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문을 통해 되돌아가면서 고객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데 명료함과 정렬된 느낌을 얻습니다. 4개의 관문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부가적인 지식 원천에 접근해서 더 많은 명료함을 얻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리며 새로운 실행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첫 단계는 그들을 자기 머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고객이 처음보다 나중에 머리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자기의 진실에 접근하고 더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실행 기능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칭에서 대부분 고객들이 스토리를 말할 때 시작하는 곳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 관문 프로세스로 시작합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추측하지만 필연적으로 이 프로세스에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와 지식이 혼란스럽거나 불분명 또는 명확하지만 밋밋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곧 자기 스토리와 그 해결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자기 시스템 곳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전체 자기에서 가장 최선의 궁극적 결정과 실행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만족시키는 책상 위에서 그럴듯한 선택을 하지만 타인에 미치는 영향, 가슴, 진정으로 원했던 것, 복부, 또는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엉덩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4가지 관문을 사용하면서 다음의 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진실로 자기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머릿속 소음을 침묵하게 하면 새롭게 자리 잡게 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위태로워진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면 자기의 탐색하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복부로 충분한 호흡을 하면 자기에게 진실인 것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엉덩이와 전반적인 자세를 조절하면 더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서 자기 의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돌아가서 행동 경로를 확인하고 머리와 다른 모든 신체 부분이 정렬되어 있어서 시작할 때 자신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치는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느끼는 감정을 말할 때 손을 가슴에 놓게 하거나 슬픔을 털어놓을 때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복부에 놓게 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결정, 그리고 실행을 할 때 더 힘을 모으기 위해 한 손은 복부, 다른 손은 엉덩이에 놓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경험을 쌓으면서 고객이 끌어내고 싶어 하는 것과 피하고 싶은 자기의 측면과 그에 따른 성장을 위한 탐구 방향에 대해 감을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코칭 세션에서의 작업과 자기 삶의 성숙이라는 점에서 코치의 경우에도 똑같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코치는 4가지 관문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탐문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배, 복부가 당겨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잠시 멈추고 대화 내용이 이해되지만 머리, 고객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느낌, 가슴을 깨닫습니다. 실행이 필요한 엉덩이, 어려운 이슈를 고객이 회피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코치가 공식 스토리를 만들 때 자기 신체에 더 충분히 접근할수록 상호 조절을 통해 고객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러티브 공식 스토리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내러티브 코칭 모델의 나선형 곡선 역시 코칭할 때 현재 전개되는 것에 머물면서 관문을 통해 계속 이동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고객들은 코칭 세션에서 코치가 가고자 하는 것보다 더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코칭에서 4개의 관문 사용하기, 머리 열기, 고객의 말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 대신 호기심 갖기, 가슴 열기, 감정적으로 거리 두기보다 연민심 갖기, 복부 열기, 본능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택하는 대신 용기 내서 하기, 엉덩이 열기, 고객이나 상황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하는 대신 중심 잡기. 예시, 4개의 관문을 활용하여 도전적인 고객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1. 나는 고객에게 우려를 직접 말하는 대신 그런 것에 관해 슈퍼바이저에게 추상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머리. 2. 나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순간에 나 자신과 고객에 관해 어떤 감정을 느낀다. 가슴.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 3. 나는 배, 복부로 점검해서 고객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 강도를 알아차렸다. 4. 나는 내 자세, 메시지 및 진정한 목소리가 분명해질 때까지 고객과 함께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했다. 엉덩이. 5. 나는 고객에게 말하는 순간을 리허설해서 흐름이 정렬되고 고정되며 메시지가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머리. 코치와 고객 모두 4개의 관문을 이용하면 그들의 체화된 경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많은 전체 자기로 진전을 가져오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은 일반적으로 코치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멀리 여행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매틱으로 작업함으로써 코치의 탐문은 더 강력해지고 대화에 더 정보가 담기고 결과가 더 변혁적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서 신체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사람들과 작업할 수 있는 코치의 능력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지금 4개의 관문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현재 진실로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해서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코칭 세션에서 코치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멀리 여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 챙김적 프로로 존재하기. 코칭 고객에게 4개의 관문으로 접근하면 함께 작업하는 프로세스에서 알아차림이 증가하고 조절이 됩니다. 이것은 코칭 관계와 프로세스에서 고객으로서뿐 아니라 참여자로서 모두 그렇습니다. 고객과의 연결을 심화하고 대화와 결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는 동료인 그레고리 크레머의 작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이른바 통찰 대화를 개발하고 그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탐문을 심화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명상과 대화를 옮겨가며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타나는 고요함은 대화에서 더 깊은 연결과 나눔을 지원하고 대화에서 나타난 통찰은 심화를 위해 명상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나는 이 프로세스를 코칭에 적용해 프랙티셔너들에게 새로운 경청과 탐문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방식으로 작업하면 여유가 있는 동시에 예민하게 해주는데 이는 코칭에서 사람들과 내러티브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유가 있거나 예민한 열린 것 가운데 한 가지를 하는 것은 쉽지만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으면 진짜 마술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잘 조절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코치가 코칭할 때 잠시 멈추고 긴장을 풀고 열릴수록
그 순간에 필요한 것에 대해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코치와 고객이 반응적이기보다는 더 능동적이게, 프로액티브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러티브 코칭은 관계적 명상의 한 형태로 그 프로세스에서 사람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촉진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독특하게 동양과 서양의 심리학 및 인식론적 측면의 기원이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내외부 반응의 핵심 프레임, 각 응답과 관련된 에너지 및 프로세스에 따른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내러티브 코칭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양측이 서로 그리고 더 깊은 수준에서 고객의 이슈를 관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은 그 순간에 그들의 내면, 스토리, 그리고 대화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표 7. 마음 챙김적 프로로 존재하기. 이런 식의 작업에 의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내적 반응, 잠시 멈춤. 외적 반응, 깊은 경청. 에너지, 연민. 결과, 깊은 연결. 내적 반응, 긴장 풀기. 외적 반응, 신뢰가 생김. 에너지, 의식. 결과, 더 명료함. 내적 반응, 열림. 외적 반응, 진실되게 말하김. 에너지, 용기. 결과, 진정한 선택. 마음 챙김적 프로로 탐문하기. 1. 경청할 때 그 순간에 더욱 명확하고 판단 없이 의식하면서 탐문 전에 잠시 멈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깊게 호흡합니다. 잠시 멈춤은 자기조절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코치로서 능력을 향상하고 고객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단지 반가운 휴식 이상으로 일시적 멈춤과 침묵에 안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변혁적입니다. 코치가 습관적인 반응과 응답을 중단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강화될 신경 네트워크를 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를 위한 공간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크레머가 관찰했듯이 잠시 멈춤에 의해 어려운 문제가 드러나면 긴장 풀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긴장 풀기가 될수록 코치는 현재 경험에 대해 알아차리고 수용하기, 고객과 고객의 스토리에 대해 더 깊은 연민을 갖고 탐문하기, 더 깊고 세심한 작업 관계의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코치로서 덜 애쓰게 해서 자기의 프레젠스와 프로세스를 더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긴장 풀기를 하면 고객에게 매우 다른 공간, 즉 장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과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곳에서의 정보에 맞춰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요함과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 내면의 현상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현상에 있던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 긴장이 더욱 풀리면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 자기 진실에 열리고 말할 수 있고 코칭 세션에서 보다 더 진정한 선택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상호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코치는 더 빨리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크레머가 지적했듯이 잠시 멈춤은 단순한 고요함이 반응성을 만나는 곳이고 긴장 풀기에서는 사랑이 고통을 만난다.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된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인데 개방성이 생긴 곳에서 새로운 방식의 연결과 말과 행동이 생긴다.